블로그 포스팅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점은 제목이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처럼 타겟팅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유저들의 클릭률이 확실히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대행사예요. 온라인 마케팅, SNS, 블로그 마케팅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는 광고 회사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타겟팅이 너무 분명하죠. 월 매출 2억 이상 원장님들만 보세요. 월 매출 2억 이상, 사실은 너무 작은 병원은 월 매출 2억이 안 나오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거 이상 되는 규모가 좀 있고, 또는 어떤 심리를 자극하고 있냐면 우리 병원도 월 매출 2억 이상 나고 싶은데, 니즈를 갖고 있는 원장님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제목 구성이에요. 들어가면 이 글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위한 글입니다. 1. 월 매출 최소 2억 이상, 마케팅 예상 3천만 원 내외로 편성된 병원이라는 조건을 걸어둠으로써 벌써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만 맞는 정보야. 그만큼 이 정보는 수준이 다른 정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첫 문단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우리 회사 블로그도 이렇게 작성돼야 되는데 보면 이제 전문직 마케팅팀에서 이제 프리미엄 마케팅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그리고 글씨체의 두께나 색깔을 다르게 줌으로써 강조할 부분들을 만들었죠.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이 원장님들의 니즈로, 요청으로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빨리 고생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원장님들이 느꼈을 심리, 고객의 심리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다 라는 걸 포스팅해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한다 라는 얘기의 소개 포스팅인데 너무 좋은 포스팅이에요.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거지만 너무 좋습니다. 마케팅은 사실 이런 카피 같은 거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여기도 아래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병원 광고 인스타 생각했다면 제발 클릭하세요. 지금 벌써 클릭하고 싶어지는데 저는 다른 제목들을 살펴봐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마케팅 한 달 만에 매출 1300 올린 현직자의 노하우. 피부과 마케팅 핵심 기술 한 가지가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지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목부터 벌써 이 피부과 마케팅 검색했을 때 이 글을 본다면 누구나 보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과 마케팅을 검색을 하면 내려가 보면 피부과 마케팅 블로그 관리 중요합니다. 노출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라는 이제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작성해서 노출 잘 됐을 것 같은데 제목이 조금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 관리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다, 또는 블로그 관리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딱 짚어줘야 정확한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업체만 바꾸고 있다면 반드시 이건 이제 조금 타겟팅이 되어 있죠. 매번 업체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만족하지 못해서 대행사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천 피부과 마케팅 효율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시나요? 피부과 마케팅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피부과 마케팅 환자가 유입되는 비법 공개. 이런 포스팅이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저도 잘 알고 있는 업체인데 괜찮은 업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런데 제목도 괜찮네요. 연장률 98%인 이유, 13년 병원 마케팅 대행사 알려주는 업체들 팁. 이런 포스팅도 괜찮아요. 저희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피부과 마케팅 핵심 기술 한 가지 공개합니다. 이렇게 타겟팅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유저들의 클릭률이 확실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점은 제목이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약간 한 가지, 세 가지 이런 것처럼 수치화될 수 있게 정리가 되면 너무 좋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고객의 심리를 알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았고 하는 것들을 포스팅 안에서 나도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너의 니즈를, 여러분의 니즈를 알고 있다라고 한번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단어를 자꾸 사용한다면 그 전문적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 고객들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CRM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객의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하면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사진이나 글자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하지만 않다면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포스팅에 사진을 5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진 장수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글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많아져요. 너무 과하지 않게만 사용된다면 한 1500자 앞뒤로 정도만 작성돼도 큰 문제는 없고, 저희도 글자 수 적은 포스팅은 한 1000자 정도만 작성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네이버가 다이아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상위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글자 수가 적다는 얘기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 검색 노출도 크게 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제목을 통한 타겟팅, 그리고 그 안에 키워드를 삽입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문단에서 내 블로그 글을 클릭한 사람이 이탈되지 않도록 코피라이팅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를 들어오자마자 그걸 보고 스크롤 내리고 싶게 만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객의 마음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했을지 공감해 주는 것. 네 번째로는 전문적인 단어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것. 다섯 번째로는 사진하고 그 텍스트의 수량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작성하는 것. 그렇다고 성의 없이 작성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사업과 또는 여러분들의 매장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고객이 주로 검색하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검색량이 10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30명이 검색을 하는 검색량이에요. 검색량이 1000건이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30명, 우리 매장을 검색하는 사람 하루 30명.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적은 수치가 절대 아니에요. 검색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키워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과 얼마나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배운 것 같고, 블로그 내용 꿀팁들 잘 정리해서 적용하면 좋은 블로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목에서 후킹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이상한 마케팅 예시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보이는 것 중에 저 핵심 기술 한 가지 공개합니다. 저 지금 궁금해서 바로 눌러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제목에서 후킹이 정말 중요하다. 이 내용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맞아요. 저런 게 이제 고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심리학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 타겟팅을 뾰족하게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딱 한 명, 예를 들면 하얀색 니트, 코디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광고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도 하얀색 니트가 입고 싶게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심리학 서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책들 많이 읽어보셔서 사업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번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포스팅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